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구 사저가 가압류됐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죠. 어쩌다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됐는지 추가 전말이 드러났습니다. 힘들 때마다 저의 정치적 고향이자 마음의 고향인 달성으로 돌아갈 날을 생각하며 견뎌냈습니다. 24년 전인 1998년 낯선 이곳 달성에 왔을 때 처음부터 저를 따뜻하게 안아주고 보듬어 주신 분들이 바로 이곳의 여러분들입니다. 이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좋은 이웃으로서 여러분의 성원에 조금이나마 보답해 나가겠습니다.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병원에서 퇴원한 이후에 갈 곳이 오랫동안 없다가 달성군 사저로 가게 됐다는 소식 때문에 많은 분들이 또 다행이다 생각하셨을 수도 있을 텐데 가압류 소식이 전해지면서 대체 왜 또 이런 일이 생겼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구체적으로 좀 어떤 과정이 드러난 것 같은데요. 이현정 위원님이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원래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제 청와대에 들어가기 전에 삼성동에 이제 그 집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들어가서 이제 대통령이 생활하시다가 문제는 이제 국정농단 사건으로 해서 이제 구속이 됐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삼성동 그 구속돼 있는 와중에 삼성동 주택을 일단 팔고 그다음에 이제 내곡동으로 일단 집을 옮겼어요. 예. 사실 그 집에서는 하루도 사신 적이 없습니다. 내곡동에 일단 옮겨서 있는데 이제 구속 기간이 늘어나니까 네. 이제 문제는 이제 추징금이라든지 벌금이 일단 내려지지 않습니까? 뭐 변호사 비용도 있을 테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 집 자체는 그냥 그걸로서 일단 추징금이나 벌금으로 다 일단 내고 그러면 이제 본인이 나오셔서 어디 귀할 때가 있어야 되는데 네. 문제는 이제 동생인 박지만 회장 같은 경우는 이제 아마 여러 차례 이제 그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이제 도움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마 동생 도움은 받지 않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아마 서울 근교에 이제 집을 마련해 주겠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네. 본인이 거절을 했다고 그럽니다. 예. 그리고 이제 아마 그 측근인 유영아 의원 같은 경우에 이제 그러면 원래 이제 고향 대구 달성으로 일단 내려가자. 네.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 그러면 내려가려면 집이 필요한데 그때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돼 있을 때 지지자부터 많은 편지가 왔거든요. 그 편지가 와서 이거를 이제 책으로 이제 내서 네. 이걸로 좀 자금을 마련하자. 인세가 들어올 그렇죠. 거니까. 그때 예. 그걸 이제 주도한 게 바로 가로세로 연구소입니다. 네. 당시에 이제 김세희 씨와 강용석 씨가 두 사람이서 이 유튜브를 진행을 하면서 네. 특히 이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어떤 뉴스를 많이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걸로 이제 수익을 꽤 올렸어요. 그래서 아마 이 두 사람이서 본인이 이제 돈을 특히 이제 김세희 씨 같은 경우는 본인의 원래 과천 땅이 좀 있었는데 그 보상금이 나온 게 있고 해서 강용석 씨는 한 3억 정도 해서 이 자금을 일단 빌려줍니다. 네. 빌려줘서 이제 이 건물 사저를 건설을 하고 그래서 이제 이 집에 갔는데 예. 문제는 그 바로 이제 들어가고 난 다음에 이 중에서 한 15억 정도는 이제 돈을 갚았습니다. 네. 갚았는데 문제는 이제 10억이 남잖아요. 근데 이게 주장이 이제 서로 엇갈리는 게 있어요. 뭐냐면 박 전 대통령 유영아 변호사 그 의원 측에서는 그때 당시에 이제 이 책값을 인세나 등등으로 인해서 이걸로 사실은 어쩌면 좀 변제를 하는 걸로 했는데 예. 문제는 20억 변제 이후에 김세희 씨 측에서 그 이후에 책이 얼마나 팔렸는지 네. 이거에 대한 전혀 어떤 내용들을 알려주지 않았다라는 것이고 예. 특히 김세희 씨 같은 경우는 최근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가세현이 여러 가지 소송에도 걸리고 뭐 지금 구독자 수도 줄어들고 거의 방송을 제대로 할 수 없어서 네. 아마 본인도 돈이 좀 많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걸 아마 여러 차례 돈을 다시 돌려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안 되니까 소송을 걸어서 결국 지금 가압류 처분을 받아내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양측 입장은 계속 엇갈리는 것 같은데요. 이건 여선웅 부대변인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판매 수익금, 책의 판매 수익금으로 사저 비용을 좀 일부를 변제하기로 했었다. 이런 것이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의 주장인데 가세현과 김세희 씨 쪽에서는 그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10억인데요. 이 10억을 가지고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과 가세현 측이 이제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 10억은 아마도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서는 맨 처음에 이 책 출판을 할 때 이 출판의 전권을 아마도 그 김세희 가로세로 연구소 대표 측에서 이제 진행을 하니까
여기서 뭐 마케팅 비용이나 이런 모든 비용을 이제 한마디로 가세현이 했는데 네. 거기서 나온 수익도 다 이제 가세현이 하는 것으로 해서 그 당시에 이제 대충 여기에 나오면은 뭐 10억 정도 된다고 하면은 그거를 이제 약간 퉁치자 이렇게 좀 계산을 했던 것 같은데 네. 그 당시에 이제는 사이가 좋았을 때는 그거 가지고 이야기가 좀 된 것 같은데 예. 지금 이제 어떠한 관계로 인해서 사이가 약간 틀어졌나 봅니다. 네. 그러니까 김세희 측에서 주장은 뭐냐면은 그건 그거고 우리가 그 인쇄 비용 뭐 출판 비용으로 같이 한 비용은 따로 정산하고 일단 내가 그 대구 사저 구입 비용 중에 빌려준 비용은 반환을 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아마 뭐 몇 년 동안 이렇게 이제 서로 이제 주고받다가 네. 도저히 안 되겠다 해가지고 김세희 측에서 이걸 이제 가압류를 이렇게 신청한 것으로 지금 나와지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뭐 채권 채무 관계이기 때문에 아마도 뭐 서류나 아니면 이런 것들로 쓴 것이 없다고 하면은 지금 가압류가 뭐 인용이 됐기 때문에 어쨌든 이게 이제 정식적으로 뭐 내용은 좀 봐야 되겠지만 지금 분위기에서는 그 박근혜 전 대통령 쪽이 돈을 안 갚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나온 상황이에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박 전 대통령 측이 아니다. 이거는 명예훼손이다. 그러면서 관련해가지고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들이 조금 이렇게 법적으로 이렇게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서는 이제 가로세로 연구소의 김세희 대표가 10억 원을 보장했다, 구두로 약속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은 빚은 3억 원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김세희 씨 쪽 같은 경우는 약속한 적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최진영 변호사에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양쪽의 입장이 좀 엇갈리는 상황이긴 한데 가압류는 되어 있는 거잖아요. 앞으로 절차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일단 가압류를 했고 그러면은 가압류에 대한 본안 소송으로 대여금 청구 소송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 속에서 통상 어떻게 되냐면은 그러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 측 같은 경우에는 본안 소송 자체에 대해서도 응소를 하면서 예. 이 가압류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취지에서 가압류 이의 신청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한마디로 본안 소송에 대한 대응과 함께 가압류 이의 신청도 같이 들어갈 것 같은데요. 뭐 요즘 같은 경우에는 가압류 이의 신청과 그 본안 소송이 별도로 진행되지만 사실상 일단 가압류가 그 결정이 됐기 때문에 이 가압류가 유효한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1심 판결이 내릴 때와 거의 비슷한 시점에서 선고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측 변호인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때 사실상 그 책의 인쇄를 가지고 다 변제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증거가 좀 더 명확하게 있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가압류 자체에 대한 이의 신청을 최대한 빨리 해서 그 결정을 해서 가압류 자체를 떼버리는 그런 전략도 될 수가 있고요. 다만 그 외에 오늘 뭐 최근에 봤더니만 강용석 전 변호사 같은 경우에도 내가 이 사건을 잘 안다라고 네. 하면서 만약에 요청을 한다면 내가 직접 가서 그 당시에 있었던 사안에 대해서 증언을 해줄 수 있겠다라고 하면서 사실상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취지의 증언을 할 수 있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강용석 변호사는요? 그렇습니다. 그렇다 네. 보니까 이 사안은 그리 오래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결국 그 김세희 씨가 했던 이 책의 인쇄가 얼마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정산 그리고 네. 실제로 그 당시에 어떤 구두 합의가 있었는지 이런 부분만 확인하면 되기 때문에 예. 생각보다 그리 많은 시간은 걸리지 않을 것이다라고 예측을 합니다. 예. 금전 문제가 얽혀 있다 보니까요. 이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대통령 사저를 매입해서 콜렉터로 유명한 마리오 아울렛의 홍성열 회장이 또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매입했던 것만 봐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삼성동 사저, 또 이명박 전 대통령의 논현동 사저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양산 사저까지 매입을 했는데요. 박지원 최고위원도 변호사시니까 좀 여쭤볼게요. 이분이 또 콜렉터로 나설 가능성 얼마나 있을까요? 변호사가 그분이 컬렉터로 나설 가능성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점쳐달라 이런 그런데 이제 얘기였는데요. 예.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 전에 뭐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저를 매입했다고 하니까 예. 특별히 뭐 투자 목적으로 매입했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사저가 처음에 만들어지게 된 경위도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 워낙 동정 여론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래서 네. 상당히 긴 기간 동안에 이제 유례 없이 탄핵이 돼서 옥고를 치르고 그것 때문에 지지자들이 안쓰럽다. 이제 이런 마음을 가지고 후원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가로세로 연구소 측의 이런 도서 출판이라든지 판매라든지 이런 것에 응했던 것이거든요. 책도 많이 샀고. 그렇죠. 수십억
단위의 매출이 일어났다고 저는 들었는데 네. 뭐 실제 순수익을 지금 가지고 7억이니 아니니 따지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아시다시피 윤석열 대통령과는 다르게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좀 무능해서 국정농단을 다 자기가 컨트롤하지 못했다, 좀 안쓰럽다 이런 여론이 그때도 있었고 사실 지금도 만약에 집에서 쫓겨나야 된다, 거리로 나앉아야 된다라고 하면 비슷한 동정 여론이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 그래서 꼭 저 홍석열 마리오 아울렛 회장이 나서지 않더라도 네. 지지자들이 어떤 식으로든 뭐 사저 정도 문제는 지내실 곳 정도는 해결해주지 않을까라는 게 제 개인적인 예측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의 7위로 박근혜 전 대통령 얘기 만나봤고요. 이제 6위로 넘어가겠습니다.